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338페이지 건축 설비 파트 1자 건축 설비 총론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론에서는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총론 파트는. 그래서 이 총론은 좀 어렵게 나오면 조금 어려워지는 부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실 것이 페이지 338페이지 기초 이론 파트에서 물의 성질과 관련돼서 해놨죠. 자, 물의 중량과 부피. 자, 물은 4도시 물이 기본이죠. 건축 설비의 물의 기준은 4도시 물입니다. 자, 4도시 물은 부피가 최소가 되고 밀도는 최대가 되는 물이 4도시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4도시 물을 가지고 기본을 잡습니다. 그래서 4도시 물 1세제곱센치가 1cc 개념이 돼요. 그리고 1ml요 1g 개념으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물이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 1000리터가 1000kg이요. 1입방메다면서 1톤이 되죠. 그래서 같이 사용이 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 물이 부피가 팽창이나 수축할 수 있죠. 그래서 이 4도시 물이 100도씨가 된다. 자, 100도씨 물이 됐을 때는 약 4.3%만큼 최적 팽창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이 100도씨 물이 100도씨 전기가 됐을 때는 1700배만큼 최적 팽창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을 끓이게 되면 최적 팽창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일러나 이런 배관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팽창과 같은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기 위해서 팽창 탱크나 팽창관 이런 것을 설치해서 그 팽창을 흡수해 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0도씨 물이 0도씨 얼음이 될 때 이럴 때 최적 팽창이 생기죠. 약 9%만큼.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깨지죠. 유리병에 물을 넣어놓으면 얼게 되면 파손이 되죠. 그것이 팽창과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338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수압과 수두의 관계가 나와요. 물의 압력과. 그래서 이제 보통 압력 단위를 우리가 보통 메가파스칼 단위를 이제 써야 됩니다. 과거에는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를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메가파스칼 단위를 현재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물에 잠수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잠수를 하게 되면 이 수두만큼 압력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메타 수두, 그래서 이 수두 미터 수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수두가 있을 때 곱하기 0.02를 하시면요 수압 메가파스칼 단위 압력 단위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반대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수압을 알고 있으면 수압에다가 메가파스칼 이제 100을 곱하면 자, 물의 높이 수두가 나와요. 수정고가 미터 수두가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기 이제 물탱크에서 여러분 수정까지 거리가 있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5m였다. 수두가. 그럼 25m만 곱하기 0.02를 하게 되면 0.25메가파스칼이란 수압이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로. 그럼 반대로 여기 얼마만큼 수압이 필요한데 물탱크 높이가 얼마냐 거꾸로 계산하면 되죠. 그래서 수압과 수두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하면 유량과 유속계의 관계. 그럼 보통 유량이라는 것은 유량은 얼마나 흘러갔는가? 그럼 유량은 보통 이거죠. 간의 단면적에다가
곱하기 유속이죠. AV, Q는 AV입니다. 식은 원래 AV인데 그래서 이 간의 단면적에다 곱하기 자, 이 유속을 하면 되죠. 이것이 자, 유량 공식이에요. 유량 Q는 AV는 간의 단면적에다가 유속을 곱하면 돼요. 자, 그런데 유속을 우리가 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유속이 앞으로 나가면 유속이 얼마나 되냐? 그럼 유속은 메타세크 초입니다. 단위는 초당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느냐? 그래서 이제 알기 때문에 자, 유량을 간의 단면적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유량을. 그럼 유량은 입방메다가 단위입니다. 세제곱미터. 그래서 per sec. 이것도 초니까 이것도 초로 맞춰야죠. 세크 초당 기준. 그래서 이것을 간의 단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간의 단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단면적. 그러면 간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간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의 자성이죠. 파이 원줄 d의 자성. 그래서 이제 지름 직경의 간의 직경의 자성이죠. 제곱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죠. 자, 간의 단면적을 증가하면 유속은 느려지겠죠. 근데 간의 단면적을 줄이면 유속은 빨라질까? 반비례 관계니까. 그럼 간의 단면적을 2분의 1로 축소해 버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유속은 2배가 빨라지죠.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간의 지름, 직경을 줄이게 되면 주의하십시오. 제곱이에요. 제곱의 반비례 관계. 이것을 명심하시면 되나. 그러면 간경을 2분의 1로 줄이면 유속은 2배가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간의 직경을 줄였을 때. 그럼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을 줄였기 때문에 자성이 그러면 2의 자성이 4죠. 그럼 4분의 1이 그래서 4배가 우리가 빨라지는 게 유속은. 그 측면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유량 관계에 대해서는 요 개념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339페이지 온도 관련된 것은 간단히 기억하죠. 뭐 섭씨 온도 있고 뭐 하씨 온도, 절대 온도 이런 개념이 있죠. 그래서 간략히 보고 그런데 이걸 뭐 시험에 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페이지 339페이지에서 열량이 나옵니다. 열량. 자, 열량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비열 개념이 먼저 나오죠. 비열. 그러면 이제 일단은 열량의 단위를 자, 무엇을 써야 되느냐? 열량의 단위는 뭐 과거에는 킬로칼로리를 썼던 거예요. 공학 단위에서는. 그런데 지금 SI 단위로 출제 킬로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킬로칼로리를 썼었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은 킬로줄 단위로 써야 되는 게 킬로줄. 그러면 1킬로칼로리가 1킬로칼로리가 약 얼마나 되는가 하면 4.2 킬로줄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2. 그래서 이제 물이 원래 1킬로칼로리죠, 비열이. 그래서 지금은 4.2로 약 주어져요. 원래 4.1868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4.1868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고 그래서 이제 봐두실 거 열량. 그러면 이제 먼저 비열 개념이 나오죠. 비열. 그래서 이제 비열은 뭐 지문에 2번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비열.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열량의 단위 킬로줄을 쓰고 per 킬로그램 K가 되는 어떤 물질 1kg을 이렇게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비열의 단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비열은 물의 비열은 좀 크죠. 우리가 4.2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큽니다. 물은. 그래서 이제 보통 비열이 크면 연용량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열용량에 대해서 해놨죠. 열용량은 어떤 재료가 축적하고 있는 열량을 열용량이라 해요. 그래서
열 용량이 크다는 것은 서서히 데워지고 서서히 식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열 용량이 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데워지죠. 그럼 빨리 데워져 빨리 식는 것은 열 용량이 적은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온수 난방하고 전기 난방하고 비교하면 열 용량은 온수 난방이 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 용량은 질량 곱하기 비열을 곱해서 우리가 열 용량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보면 현열과 잠열 개념이 나옵니다. 현열은 온도 변화에 출입하는 열이 현열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내가 라면을 하나 끓여 드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열을 가해서 물의 온도를 올릴 때 들어가는 게 현열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가열하면 정발이 되겠죠. 그러면 100도씨 물에서 100도씨 전기로 이제 상태 변화에 출입하는 열을 우리가 잠열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 바로 현열을 이용하는 것은 온수 난방에 이용하는 것은 온수 난방이 대표적이죠. 온수 난방이고, 그리고 잠열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전기 난방 개념이 되는 거예요. 전기 난방 개념이 잠열을 이용하는 난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현열비 또는 잠열비 두 가지 어떤 개념이든 관계없죠. 현열비가 내든 잠열비가 내든, 그러면 보통 현열량하고 잠열량을 플러스하는 거죠. 현열량 플러스 잠열량. 그러면 현열량하고 잠열량을 플러스 전 엔탈피 전열량을 분모해 두고 분자에다 현열량을 두면 이것이 현열비예요. 그러면 잠열비를 두면 잠열비가 되는, 잠열량을 두면 잠열비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태 변화와 열량 나오죠. 이거는 지문 정도는 나올 수 있지만 답이 될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초등학교 교재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기체가 있고 상태가 고체가 있죠. 그리고 액체. 자, 예를 들어서 물도 이 세 가지 상태가 있을 수 있죠. 물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은 얼으면 고체죠. 그리고 정발되면 기체고 액체 상태 물 이 세 가지죠. 그러면 이때 자, 이제 기체에서 이제 고체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대표적인 드라이스죠. 그래서 이것을 성하라고 하죠. 그래서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고체에서 기체나 기체에서 고체로 될 수 있는 게 성하의 개념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건 융해죠. 녹을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 액체에서 고체로 된 걸 응고라 하죠. 여기 들어간 열은 우리가 융해열 또는 응고열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액체에서 이제 기체로 되는 걸 기하라고 하죠. 그리고 액체에서 기체에서 액체로 되는 것을 보통 액하 이렇게 칭하죠. 액하. 그래서 시험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 341페이지 보시면 자, 그 핵심 정리에서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이 있고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일의 법칙은 일정 온도에서 일정 양의 기체의 체적은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자, 보일의 법칙은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힘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샤를의 법칙 세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조금 주의할 그 반비례 관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우리가 일정량의 기체는 압력에 우리가 체적은 그 압력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비례관계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연력학 제1법칙이 있고 연력학 제2법칙이 있죠. 그래서 보통 열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일에너지로 우리가 관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연력학 제1법칙이죠. 그래서 열은 일로 열은 변화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도 보통 하죠.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열은 고온 물체에서 저온 물체에 자연적으로 이동하지만 저온 물체에서 고온 물체로 그 자체만은 이동할 수 없죠. 이것이 인력학 제2법칙이죠. 그런데 기계를 활용해서 반대로 이동, 저온에서 고온으로도 이동할 수 있죠. 이것이 그 관련된 것이 히트 펌프 관련된 것이 여기에 해야 되죠. 그래서 인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는 이동합니다. 그런데 저온에서 고온 자체만은 이동할 수 없다. 기계의 힘을 빌으면 이동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저거 나옵니다. 밑에 압력에선 절대 압력 나오죠. 자, 절대 압력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압력을 절대 압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압력은 대기압에다가 게이지 압력을 플러스한 것이 바로 절대 압력 개념이 돼요. 결과적으로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보다 크게 나타나겠죠. 그 개념만 좀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리고 페이지 341페이지에 보시면 습기 관련된 것이 나와요. 그러면 습공기 특성에서 제일 먼저 노점 온도가 나오죠. 노점 온도. 자,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가 노점 온도입니다. 자, 대기 중에는 수증기 습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습기가 어떻게 됩니까? 항상 수증기 상태로 있을 수는 없죠. 일정 온도에 다다르면 물이 생기는데 이설이 맺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노점 온도라 해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개념이죠. 우리가 안경 쓰신 분들이 자, 밖에 차가운 데 있다가 따뜻한 실내에 딱 들어오면 여기 성에가 끼죠. 그것이 바로 이 안경 표면의 온도가 그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여기가 성에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추운 날 밖에서 걸을 때 자, 여기에서 숨에서 수증기 나오니까 여기 얼굴이죠. 그것도 바로 이 표면이 그 공기 노점 온도보다 낮았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점 온도는 이설이 맺히기 시작하는 온도로서 이 노점 온도적인 측면은 습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습도하고 노점 온도는 비례 관계예요. 습도가 높으면 노점 온도는 높아져요. 습도가 낮아지면 노점 온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비례 관계예요. 습도에 따라서 노점 온도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량을 운전할 때 혼자 운전하면 결로가 잘 안 생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 명이 같이 타고 있으면 성에가 잘 끼잖아요. 왜? 습도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노점 온도가 높아져서 성에가 잘 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습도 나오죠. 자, 절대 습도는 습공기를 구성한 건조 공기 1kg당의 수증기량을 절대 습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절대 습도는 단위가 바로 이거죠.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드라이에어. 자, 드라이에어는 건조 공기라는 거죠. 건조 공기 1kg에 대해서 얼마나 습공기량에 비해서 얼마나 수증이 포함돼 이것을 나타낸 것이 바로 절대 습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절대 습도는 가습이나 감습을 하면 절대 습도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가습이나 감습을 안 하고 그냥 온도만 올린다.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을 해서는 절대 습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습도가 변하려면 습기를 가감을 해야 돼. 그래서 습도를 자, 우리가 가든지 그럼 가습기 틀거나 사람 많이 있으면 우리가 틀리죠. 그래서 절대 습도는 공기를 가열하거나 냉각해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습이나 감습을 하면 우리가 절대 습도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습도. 자, 상대 습도는 상대적인 습도죠. 단위는 퍼센트로 나타내는 것이고 퍼센트. 자, 이 절대 습도라는 것은 분자에다가 실제 수증기량을 두는 거예요. 자, 실제 수증기량을 두고 분모에다가 자,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둔 거예요. 공기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의 비를 해서
이거 백분율해서 나타낸 것이 바로 상대습도예요. 그러면 공기 온도에 따라서 포화 수증기량이 틀려집니다. 그러면 실내 수증기량이 변하지 않더라도 공기 온도에 따라서 분모가 변하니까 분모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습도는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겨울철에 난방을 하잖아요. 난방을 하면 건조해지죠. 실내 절대 습도가 변한 건 아니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난방을 하니까 이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실제 수증기에 갔더라도 분모가 커지니까 건조함을 느끼는 거예요.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공기를 가열하면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반대로 공기를 냉각하면 상대 습도는 높아진다. 이 개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342페이지 보면, 석공기 선도의 개념이 나와요. 석공기 선도에서 먼저 그 온도와 관련된 거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뭐 세 가지 나오죠. 건고온도, 석고온도, 노점온도. 그러면 석공기 선도라는 것은 우측 페이지 3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것이 이 그림이 석공기 선도예요. 석기하고 공기의 상태를 우리가 뭘로 선어로 그림으로 나타냈다 해서 석공기 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온도 중에는 세 가지를 나타낼 수 있다. 건고온도. 온도는 일반 온도계로 측정이 건고온도죠. 그러면 석고온도는 온도의 감온부에다가 솜이나 천연이나 물을 적셔놔서 건조됨 나타내는 게 석고온도죠. 그리고 이설이 매체에 시작하는 노점온도.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공기 선도에. 그런데 유효온도, 다른 온도는 안 됩니다. 이런 유효온도나 뭐 수증 유효온도 이런 것은 나타낼 수 없다. 온도는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현열비나 이런 거, 잠열비 이런 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현열비 이런 건, 엔탈피 이런 건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열 용량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이 건고온도, 석고온도, 노점온도의 관계에 들이면 건고온도가 일반적으로 높아요. 석고온도보다. 그러면 어느 때 같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건고온도 높고 같을 수 있다. 이거는 포화 상태예요. 자, 습도 100% 상태가 되면 같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고온도하고 노점온도의 관계도 건고온도가 높아요. 같을 수 있다. 포화 상태. 이거는 100% 포화 상태에서만 우리가 같은 거예요. 100%. 포화 상태 갖고 보통은 건고온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100% 포화 상태에서는 이 건고온도, 노점온도, 석고온도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점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보시면 적어 나옵니다. 1번에 석공기 선도의 구성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건고온도, 석고온도, 노점온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다른 온도는 안 돼요. 다른 온도 나오면 틀려요. 그리고 절대습도, 상대습도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그리고 포화도, 그리고 뭐 거기 이제 수증기 압 또는 수증기 분압이라고 할 수 있죠. 수증기 압력. 그리고 뭐 엔탈피 관련된 거, 그리고 공기 비용적, 비최적이 있죠. 그리고 뭐 현열비, 열수분비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열 용량은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하시고, 온도에는 세 가지다. 건고온도, 석고온도, 노점온도를 석공기 선도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측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시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석공기 선도적인 측면에서 석공기 선도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축, Y축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자, 수직선이 많죠. 여기 이제 근고온도 표현한 게 여기에다가 자, 근고온도를 해놨습니다. 자, 근고온도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져요. 온도가 자꾸 높아집니다. 근고온도. 그리고 자, 수평 쪽에 나타내는 것이 수평 쪽에 나타낸 게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다 그릴 수 없으니까 간략히만 할게요. 그래서 이쪽에는 절대 습도 쪽하고 수평으로 보는 게 수증기 압이 수증기 분압 압 이 두 가지를 읽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선이죠. 할처럼 희연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요. 자, 이것이 상대 습도선이에요. 이게 상대 습도. 그래서 이 상대 습도가 이게 100%예요. 그러니까 밑으로 올수록 이 습도가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 선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게 상대 습도선이고 100%고 밑으로 오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수직선이 전부 다 근고온도 여기 이 수직으로 나타낸 게 다 근고온도고. 자,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선이 있습니다. 빛 방향으로 사선이 이렇게 완만한 사선이 있고 이렇게 이게 완만한 사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완만한 사선 나타낸 게 이것이 바로 뭔가 이쪽에 이렇게 해놨죠. 완만한 사선. 이게 엔탈피예요. 엔탈피. 자, 엔탈피는 현열하고 잡열 플러스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거예요. 위로 사선이 이렇게 하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선이 하나 더 있어요. 수직. 그래서 사선이 이제 이거보다 더 가파른 수직선이 있어요. 이렇게 가파른 쪽. 이렇게 경사도가 가파른 이 수직 사선이 있는데 이것이 비용적이에요. 비용적. 공기 비용적 비체적 개념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동일하게 이렇게 가면 커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서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낮아지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느 공기점에서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점에서 딱 기억합시다. 어느 점에서 자, 보통 이렇게 오른쪽 이동하면 가열이에요. 이렇게 이동하면 가열 개념이 돼요. 가열, 공기 온도를 올리는 거죠. 가열.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이제 수평으로 이동하면 이런 것은 바로 냉각이죠. 냉각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습도가 높여주는 거예요. 이게 절대 습도죠. 그래서 위로 가면 자, 가습입니다. 가습. 그럼 아래로 이동하면 감습이죠. 습기를 줄이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노점 온도는 어떻게 읽으시나요? 노점, 이설이 매치시하는 노점 온도는 이 상태에서 이 공기 상태에서 자, 좌측으로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수평선 이동해서 밑으로 읽으면 요 점이 그 공기의 노점 온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노점 온도고, 자, 그리고 이제 저거죠. 석구 온도는 이렇게 읽으시면 돼. 석구 온도는 자, 이 엔탈피 선하고 같이 평행하게 자, 사선을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사선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서 읽으면 돼요. 자, 이 점이 바로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것이 석구 온도예요. 석구 온도. 그러면 이 공기 상태 노점 온도는 이거죠. 여기는 노점 온도가 되는 근고 온도가 되는 거고 이 공기의 상태 맞죠? 이 공기의 상태에서 수평으로 읽어서 수평으로 가서 밑에 읽으면 노점 온도. 그래서 이제 대각선 방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읽으면 이것이 석구 온도. 그래서 근고 온도가 제일 높죠. 그다음에 석구 온도, 노점 온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이겁니다. 공기 상태에서 단순하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했어요. 공기를 단순하게 가열만 했어요. 가습이나 감습을 안 했어요. 그러면 수평으로 이용해서 공기를 가열해서 온도만 올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가열만 했어요. 공기를 A 상태에서 B 상태로 공기 온도만 올린 거예요. 가열만 했어요. 그럼 가열만 하게 되면 수평으로 이동되는 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수평으로. 명심하세요. 수평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A점에서 B점으로 공기를 온도만 올릴 때 공기를 가열만 하게 되면 이런 건 변화가 없는 거. 변하지 않는 것들은 바로 무엇이다? 절대섭도하고 온도만 올렸으니까 이 수증기 분압, 수증기 압력이죠. 압력하고 노점 온도는 안 변하는 거예요. 수평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요소는 변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재 이 점에서 일이 후퇴했으니까 변화가 있는 거. 그러면 변화가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변화가 있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다? 지금 현재 A에서 B로 옮겼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대습도, 여기 제일 100% 밑으로 가면 자꾸 낮아져. 그러면 상대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습도는 낮아지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자 봐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엔탈피는 이렇게 갈수록 커진다. 조금 이 점에서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엔탈피는 어떻게? 증가하죠. 가열했으니까 엔탈피 현열 잠열 되었으니까 엔탈피 증가해요. 자, 그리고 저거죠. 자, 이거죠. 자, 이것이 비용적이라 했겠죠. 이렇게 간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이동했죠. 커지죠. 그래서 비용적도 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봅니다. 자, 이렇게 있는 것이 석고 온도라겠죠. 그럼 이렇게 오는 거 석고 온도 올라가지. 이러고 높아지니까. 그러면 석고 온도 높아지는 거죠. 석고 온도 높아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공기 근고 온도를 올렸다. 근고 온도 공기를 가열했다. 이랬을 때 얘들은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자, 주의할 점은 이겁니다. 얘들은 변화하지 않는 거예요.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런데 가습을 하잖아, 여기에서. 습기를 가습을 합니다. 그러면 온도는 변하지 않고 근고온도는 안 변하고 단순히 가습만 했다. 그럼 근고온도는 안 변하겠죠. 나머지는 다 변하는 거죠. 가습을 하게 되면. 자, 위로 올렸기 때문에 절대습도도 위로 가면 커지는 수증기분화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습을 하면 절대습도 높아지겠죠. 수증기분화 커지면서.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노점 온도하고 이렇게 일부 틀리죠. 노점 온도도 높아지는 거예요. 석고 온도 높아지지, 상대 습도 높아지죠. 이거 가까이 가잖아요. 그리고 엔탈피도 증가되죠. 왜냐하면 현열만 있는 게 아니고 잠열이 있으니까. 그러면 엔탈피 증가되는. 그럼 가습을 하게 되면 다 증가되는 거예요. 반대로 감습을 하면 감소하겠죠. 예. 줄어드는 겁니다. 감습하면. 그런데 반대로 냉각을 하면 냉각했을 땐 변화하지 않는 건 안 변하는 거예요. 냉각만 하면 온도를 내렸다 공기 온도. 그러면 얘들은 변화하지 않는 겁니다. 얘들은 변화 안 해요. 냉각하든 가열하든 얘들은 변화가 없는 거고 얘들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열했을 때 이렇게 되니까 냉각하면 반대 개념이 되겠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상대습도 100% 상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100%예요. 자, 상대습도 100%에서는요. 자, 똑같 동일하죠? 뭐 노점 온도나 석고 온도, 근고 온도 똑같아. 요 온도가 되잖아요. 여기 100%에서는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근고 온도, 석고 온도, 노점 온도가 동일한 것은 습도 100%일 때 항상 그것이 같아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된다. 이것이 석공기 선도예요. 뭐 간략히 석공기 선도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343페이지 토요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